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을 이슈들 미리 레이더를 켜고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레이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키워드 4가지부터 살펴봐야겠죠. 4가지 키워드, 상장 폐지 손질, SK이노베이션, 방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손질. 정부가 증시 밸류업 핵심을 저성과 기업 퇴출로 보고 상장 폐지 제도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변동성을 보이는 중소형주에게는 좀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정부가 증시에는 좋은 기업만 남기겠다, 이걸 조금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면에 부각이 되는데 뒤집어 보면은 지금 국내에 있는 어떤 저성과 기업들, 그러니까 증시에 퇴출이 됐을 때의 중소형주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원래 3월까지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아마 설 연휴 전후한 1월 말까지 이것을 확정해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했습니다. 아마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최종 결정까지 기간을 좀 많이 줄이는 내용들이 발표될 전망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밸류업이 부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저성장 기업들이, 저성과 기업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정부가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상장 폐지 관련 내용들 조금 보면은 상장 기업들의 연매출 유지 조건을 코스피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연매출 100억 원, 코스닥은 연 8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경우 연매출 5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는 30억 원만 넘으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문턱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상장 폐지에 소요되는 기간들도 줄이는 식으로 전차가 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물려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내 돈 어떻게 되시냐 부는 분들한테는 이 종목들이 사실은 증시에 복귀를 할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국내 자본이 유입이 돼서 기업을 키우는 상장이라는 구조상 당연히 유망한 기업,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 빨리 퇴출이 되어야 증시의 이 건전성도 높아지고 장기 투자라는 이 거시적 환경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은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측면, 그리고 소위 동전주에 투자한 주주들의 단기 손실 구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도 투자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어스온이 베트남에서 원유를 발견했다고 하죠. 호재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SK어스온은 비상장사니까요. 어디에 호재인가를 보면은 이 회사의 100% 지분을 들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까를 좀 봐야겠죠. 이 SK이노베이션이 지분 100% 갖고 있는 이 SK그룹의 석유개발, 자원개발 자회사입니다. 이 SK어스온이 어제 국내에 베트남 해상공고에서 원유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SK어스온이 지난 2009년부터 투자해온 베트남 광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12-217 광구라는 곳인데 여기서 기름층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 시추에서 확인된 기름층 두께가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층 자체가 100m가 넘는다는 것은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만큼의 양이 있다, 매장량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원유가 확인된 이 베트남 12-27 광구 같은 경우는 SK어스온이 2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어스온이 베트남에서 이 원유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23년에도 이 베트남 15광구였을 겁니다. 여기서 원유를 탐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조금 더 맥락을 뒤로 돌아가 보면은 지난 1998년부터 SK그룹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 쿨롱 분지에서 원유를 탐사하고 투자한 성과가 20년 뒤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 때부터 무자원 산유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SK그룹 차원에서 있었고, 이것을 최태원 현 회장이 뚝심 있게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20년에 걸쳐서 이걸 이어가면서 성과가 나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의 추가 모멘텀이 있을까를 좀 봐야 될 텐데,
앞서서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사업이 지난 2022년 기준입니다. 매출 1조 5,26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41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아직 4분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자원개발 사업에서 매출액 1조 1,000억 원 정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성장성이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높습니다. 4,2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자원개발 부분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의 추가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WTI가 1% 빠지기도 했고 또 전기차주들이 약세를 보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을 둘러싼 뭐랄까요 투자 심리가 부진할 수 있겠으나 단기 환경은 부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장 상승 마감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방산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현재 무기 수출 지연 중인 폴란드와 관련해서 4월 위기설이 나온다고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경제TV 단독 보도가 이 장마감 이후에 어제 있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맥락부터 좀 짚어보자면요. 지난해 국내 방위사업 수출 규모가 당초 목표치는 200억 원이었는데 방사청 얘기에 따르면은 아마 실제 2024년에 방산 수출이 한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 목표치의 절반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의 케이트 전차 수출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된 여파였는데 이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장의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의 1차 수출 계약을 근거로 해서 폴란드의 잔여 수출 계약을 통해서 더 팔 수 있는 무기 얼마 정도 되느냐 봤더니 한 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업계에선 추산이 됩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 담당하고 있는 K2 전차는 한 820대 정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300문 이상 또 뭐 카이의 FA50 이 폴란드향 FA50 같은 경우는 36대 정도를 포함하는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계약이 좀 지연됐던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폴란드 쪽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이 국영 협력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의 협력사고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에 AGZ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AGZ가 이 여러 가지 공장을 개조해야 되고 생산 라인 구축해서 이제 우리 물건들을 팔아주는 건데 군에 납품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폴란드 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게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TV 단독 보도대로라면 원래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잔여 물량 공급을 12월 달에 맺을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상이 12월 말에 한국 방문을 타진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무기한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은 지금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관련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폴란드 국영 업체와 군 간의 갈등 혹은 입장차가 해소가 됐으니까 폴란드 정상들이 계약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계약 단가 관련된 폴란드 내부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겠지만 지금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 계약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재 백창학 기자의 이 분석과 이 취재 내용 따르면은 폴란드 내부에서 이 계약이 얼마나 더 늦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데드라인을 내부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3개월 이상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정치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서 보통 이런 사인을 할 때는 대통령 간의 정상이라든가 국방장관 간의 사인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4월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은 늦어지겠지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보도가 좀 중요하고 이 내용들이 오늘 장의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4월이 데드라인인 만큼 그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돼서 수출 모멘텀이 힘을 받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어제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이야기인데요. 4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래도 어제장에선 주가가 1%대 강세를 보였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쏙쏙 낮춰잡고 있다고 하죠? 실적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주가보다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죠. 이제 점점 뭐 여러 가지 이 그동안에 있었던 잡음들을 제거하면서 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일단 LG전자 실적이
어닝 쇼크라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매출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4분기에 1,46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이거는 전년 대비로 한 5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 LG전자가 인사 또 그 사업 구조 개편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들 사업부 계속해서 바꿔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번 실적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4분기에 신규 사업 효과가 지금 기대 이하라는 얘기들도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부 예상 영업이익들도 증권사들이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 이 관세 리스크는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LG전자 세탁기 거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관세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한번 봤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 실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마이너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 회사를 볼 때 항상 증권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기차 캐즘, 그 LG전자는 뭐 전장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려 때문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낮추는 모습들이 관측됩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기존에 16만 원이었던 목표가를 오늘 이제 발표될 리포트를 통해서 12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크게 낮춰 잡았네요. 좀 낮춰 잡았습니다. 25% 낮춰 잡았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LG전자 실적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을 찾자면은 인도 현지 법인 지금 상장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대외 환경 그리고 상황들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주가는 어제는 좋았습니다만 모멘텀 측면에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LG전자 분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